쇼미더머니 안홍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 SBS의 단독으로 핀란데스의 개 다수직 사지 않는다가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예. 저희 게시판도 난리가 났고 쇼미더머니 그 핀란데스계 홈페이지도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네, 난리가 났고 그 포탈에 그 기사가 올라온 댓글도 난리가 났고요.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은. 자, 차근차근 SBS는 이제 길게 보도할 수 없으니 한 곡지로 짧게 했는데 이 여파는 적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게 구조가 이사회가 있고 그럼 실행 조직이 있고 이런가 보죠? 그렇습니다. 실행 조직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으고 뭐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응대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무를 다 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 집행위원 조직이 있고 예. 또 사무국 조직이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도 맡고 있고 집행위원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는 실제 일을 하는 곳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회는 이 조직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의결을 해주는 그런. 네. 실무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다가 뭐 어려움이 부딪히거나 혹은 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나서서 뭔가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사회 이렇게 별개의 의사결정 구조가 또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사회는 제가 듣기로는 뭐 종교인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실행 조직과 또 그 이사회라는 이원화된 체계가 있는데 지금 사지 않겠다는 결정은 실행 조직은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 분들만 결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게 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사무총장하고 집행위원장이 모르는 사이에 이사회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내가 기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했던 이유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해해 보자면 네. 사실은 이제 초기부터도 그런 걱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조가 돈을 개개인들로부터 차용해서 예. 그렇죠? 3년 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용해서 이 주식을 사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 우려가 처음에 있었죠.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예. 당연히 그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남의 했고. 돈인데요. 예, 남의 돈이고 그 돈을 오롯이 돌려주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맨 처음에는 제가 고심을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청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내용 근데 이게 실무를 하면서 참여와 소통 창도 있고 이제 계속 교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교감을 하게 돼 있죠. 돈 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참여한 것이 우린 촛불 정신으로 참여했고 또 촛불의 의미가 돈으로 표현되는 것이 저희는 싫다. 이 돈에 대해서는 다소 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감수하겠다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가 책임을 돌려줘야 되는 책임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 참여한 개원들의 정신을 내가 훼손하고 있다. 잘못하면.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촛불 정신을 마치 건전하게 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는데 그게 뭐 돈을 받고 알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매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왔는데 너 촛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라든가. 그렇죠. 누가 시켜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죠. 촛불 한번 나와서 TV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네. 본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또는 뭐 촛불 이렇게 많이 들면 후레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사회 분들은 말하자면
청장님이 처음 했던 걱정을 그 이후에 저하고 똑같이 처음 했던 걱정을 그대로 한 거죠. 네, 처음 하셨던 그분들 걱정은 이해를 하자면 그런 것이죠. 네, 처음 했던 걱정을 그 이후 청장님은 이제 돈을 보내신 분들이 내가 이 돈을 왜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막 호소하고 그런 과정에 소통하면서 아, 내가 이걸 돈으로 보면 안 되고 이분들이 촛불을 든 걸로 봐야 되는 거구나. 예. 이해하게 되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게 된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정말 돈이 아니구나. 이분들의 진정한 그 마음이구나. 숭고한 뜻이다. 이걸 돈으로 뭐 얼마 평가해가지고 또 내려가면 얼마가 되고 뭐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이분들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훼손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청장님은 처음 그런 걱정을 하신 후 3, 4주 동안 이제 사람들의 얘기도 직접 듣고 나는 그 뜻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이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실무를 안 하시는 그렇죠. 실무를 안 하시는 이런 직접 소통을 안 하시는 이사회에서는 처음 걱정을 계속한 거군요. 아마 그랬었던 것 그 같아요. 책임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책임감도 있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내가 우리 참여 소통창에 직접 같이 교감을 좀 하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걱정을 하시길래 그런 거를 계속 좀 하시면은 이분들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거지 이게 진짜 그야말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민단체나 뭐 조직이든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 이야기도 이런 참 지난 3, 4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반영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회는 이제 아마 안홍호 총장님이 한쪽으로 생각이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 사회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실무하고 떨어져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실제 돈을 낸 분들의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뜻을 이사회든 청장님이든 저든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돈 낸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냈는데 아니야. 당신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대신 결정해 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이 사회는 그런 그 책임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혹은 이 조직의 구성상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면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나.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의견도 사실은 이사회에서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사회의 구성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전혀 간섭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어떤 구조로 사실 이사회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모르시겠죠, 잘. 예, 저도 어제 기자한테 들었고 오늘 가서 이제 직접 들어봐야지 아는데 저도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한번 모르니까. 들어보시고, 예. 이게 이제 월요일이라도 그럼 전후 사장을 가지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거 투명하게 공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제 생각은 저도 뉴스를 보고 나서 저도 이사회는 한 번도 모르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그런 걱정에서 그런 책임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의사결정 구조상 혹은 뭐 조직 구조상 현장 이야기는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게 더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자면. 예. 그리고 청장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적어도 이사회가 열린다든지 이런 이사회 의결사항은 종전에 이사회가 몇 번 열렸는데 그때는 사무국에서 각 이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의사 진행할 내용을 의제를 올리는데 그 사무국은 지금 사무국장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전부 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거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번 기회에 이제 풀 문제이신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을 낸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이사회가 걱정하듯이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큰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 방송을 쭉 계속 듣다가 낸 분들이 아니라
그 TV에서 오늘 보고 나서 저기가 좋은 투자의 기회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 저는 그 상황이 여기에 더 겹쳐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원래는 돈을 모금해가지고 모금에 관한 과정이 압박이 되어가지고 그 압박으로 이 진실을 계속 밝히는데 힘이 되도록 하자. 했는데 돈이 너무 빨리 모였어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돈이 그 과정이 압박이 돼야 되는데 돈이 순식간에 다 모여버렸어요. 너무 빨리. 압박을 너무 짧은 기간하고. 임팩트는 더 컸죠. 임팩트는 컸는데. 예. 그래서 저는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당황되는 게 이렇게 되면 너무 빨리 끝냈는데.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압박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 가격 평가가 2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압박해 가야 되는 돈이 진작에 다 모여버렸어요. 첫 번째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가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검찰 수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언론은 보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 빨리 검찰은 수사해라. 언론들도 같이 또 보도해 주기 바란다. 이런 또 압박이었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다. 수사가 너무 빨리 되고 있어요. 수사가 다스는 누구 것이냐를 모금 과정과 주심 배입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는데 검찰이 더 빨리 답을 낼 수도 있는 상황. 예. 네. 그 두 가지 상황이 새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다 충족되더라도 네. 어제 제가 한 2시까지 댓글을 봤거든요. 그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이분들은 뜻은 이게 지금 목적은 그거였지만 지금 상당히 더 진일보했는 것 같아요. 진일보해 있고. 원래 진화해 가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요. 생각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 따라가기도 바빠요.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는 잘 맞추어서 그냥 잘만 절차적인 그 부분만 밟아서 문제 없도록 그분들 뜻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굳이 우리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일대로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은 이제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또 생각하시기를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리고 그런 돈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네. 아니나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그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거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검찰 수사 이후에도 틀림없이 이제 지루하게 이어질 법정 공방에서 사실은 이 시민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소리냐. 이거 계속 끝까지 밝혀내라. 그리고 설령 다스 경영이 어려워져서 주식이 가격이 아주 폭락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분들이 현재는 많습니다. 보니까. 게시판 여론을 기준으로 보자면. 어제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지금 보도밖에 못 봤으니까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지금 보면 아마 결의 이사회 회의 중에 이게 혹시 부도가 나서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인데 사실 이 회사는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총 자산이 9,200억이고 부채가 한 6,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순자산이 한 3,000억이 돼요. 이런 회사는 사실 없고요. 이런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휴지 조각이 되는 절대 아니죠. 청산 절차를 밟고 또 개인 회생 절차를 밟다 보면은 더 좋은 사람한테 인수가 돼 가지고 더 훌륭한 회사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부도 나면은 휴지 조각 된다. 이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그냥 휴지 조각 된다. 그러니까 걱정이다. 이렇게 가져갈 건 아니다. 보도는 짧게 나왔지만 아마 고민은 길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님 이사회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일단 들어봐야죠. 오늘 전 지금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언론 보도라는 게 이렇게 단축하고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네. 전체 진위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지금
만약 이런 변화된 상황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돌려드린다고 게시판에 고지를 한번 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이런 결론이 이제 뭐 사실이라면 제가 이제 아직까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하고 또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도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제 거친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친 문제라는 건 이사회를 장악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이거 클리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이제 절차 문제나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 게시판, 이 공개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상황 변화도 있기도 있다. 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 그런 우려는 또 이렇게 불식될 수도 있다는 뭐 두 가지 의견을 잘 정리를 하셔서 혹시 우려되시는 분들은 돈을 돌려드린다. 네. 하면 그분들은 돌려드리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돌려달라고 네. 하면 그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그런 다음에 그게 만약에 돈이 빠져나와서 부족하면 그 부족분만큼 다른 분들한테 모으면 되는 거죠. 또 지금 또 뭐 빨리 또 만들어 달라고 시즌 2 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참 이거 앞에 부분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예. 정리한 다음에 방법을 찾아서 제가 한번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시작한 일인 만큼 과정 전체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뉴스 공장을 통해서도 계속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의견을 어떻게 물을 거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지난 뉴스에 대한 해설은 그렇고요. 오늘 들고 오신 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나오신 김에 뭐 하나라도 하고 하셔야지. 그냥 너무 꽁으로 드시면 안 되잖아요. 안 준비하셨군요. 아니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시작하기가 무섭네요. 그중에서 하나만 딱 언급해 보시면요. 지금 계속 녹취 파일 엄청 많이 나왔죠. 예, 지금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 씨하고 또 지금 건영미 씨하고 지금 계속 검찰 수사도 있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장 계열사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녹취록 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회사를 소유하는 것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차명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거의 100%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서 사실 자금을 빼는 정황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다스 말고 혹시 지지난 주인가요? 아니 지지난 주 아니죠. 지지난 달인가요? 이 부영이 어떤가요? 예. 이거는 이제 다스는 저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약간 제껴놓고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영건설에 대해서 지금 그 회장을 소환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관심이 있고 청장님이 관심 있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설명만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못하고. 검찰에서 관심 갖는 건 아마 횡령하고 탈세 부분인 것 같고요. 부영.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가 지금 최순실 박근혜 탄핵 사건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3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검찰이 밝힌 것은요. 그렇죠. 그런데 300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한 2,700억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삼성 승계를 도와줬다는 지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다른 수지타산이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죠. 290억 정도 받으면서 한 2,700억 국가 재산을 손해를 보이면서까지 그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 정도 돈이 쓰였으면 당신들도 그 정도 돈을 써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영건설이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주택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그 15년, 16년에 알짜배기 건물들을 한 6개를 사들입니다. 부영이요? 거기 삼성생명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화재 본관이 들어가 있고
포스코 건설 본사 사옥이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외환은행 을지로 본관. 예. 그다음에 송도 그 대우자동차 판매에 있던 그 테마파크라든지.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왜 부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소장님은. 지금 오늘 다 소개를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맛배기만 보여주시고. 예. 지금 기대감을 투비 컨티뉴로.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3조에 가까운 정도의 돈을 갑자기 부동산을 예. 사들이는데. 부영이. 예, 부영이 사들이는데 이게 그냥 사들일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혜택까지 받았는데 그 산 내용을 쭉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거든요. 돈을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팔 이유가 없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건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죠. 여기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최순실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배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시고 지금. 예, 좀 그중에서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 것은 포스코 건설 사업 판매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박근혜 그 사이에 공통 합집합이 있어요. 아. 그 속에 두 개가 다 녹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최순실과의 교집합이 있는. 그렇습니다. 혹은 합집합이 있는. 하여튼 교집합이 있는 합집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포스코는 이명박 정권과 최순실 정권이 특징이 있거든요. 포스코는 알짜배기 부실 회사를 이명박 정부 때는 돈을 비싸게 주고 이제 청장님 사들이고.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이제 시간 이제 다 됐어요. 어쨌든 네. 앞으로 얘기할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가로치고 최순실이라고 해야 되죠. 이해관계가 교집합으로 부딪히는 사건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을 앞으로 좀 해보겠다. 그리고 요 지금 이사회 관련 문제 다수 주식을 산다 안 산다 하는 문제는 아마도 주말 정도는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보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빨리 네. 정리되면 뭐 한번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일단 실상 파악이 먼저니까요. 제가 오늘 한번 실상 파악부터 하고 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항모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후레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사회 분들은 말하자면 청장님이 처음 했던 걱정을 그 이후에 저하고 똑같이 처음에 했던 걱정을 그대로 한 거죠. 네, 처음 하셨던 그분들 걱정은 이해를 하자면 그런 것이죠. 네, 처음 했던 걱정을 그 이후로 청장님은 이제 돈을 보내신 분들이 내가 이 돈을 왜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막 호소하고 그런 과정에 소통하면서 내가 이걸 돈으로 보면 안 되고 이분들이 촛불을 든 걸로 봐야 되는 거구나. 예. 이해하게 되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게 된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정말 돈이 아니구나. 이분들의 진정한 그 마음이구나. 숭고한 뜻이다. 이걸 돈으로 뭐 얼마 평가해가지고 또 내려가면 얼마가 되고 뭐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이분들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훼손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청장님은 처음 그런 걱정을 하신 후 3, 4주 동안 이제 사람들의 얘기도 직접 듣고 나는 그 뜻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이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실무를 안 하시는 그렇죠. 실무를 안 하시는 이런 직접 소통을 안 하시는 이사회에서는 처음 걱정을 계속한 거군요. 아마 그랬었던 것 그 같아요. 책임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책임감도 있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내가 우리 참여와 소통창에 직접 같이 교감을 좀 하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걱정을 하시기는 당연히 그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남의 하고 돈인데요. 예, 남의 돈이고 그 돈을 오롯이 돌려주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맨 처음에는 제가 고심을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청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내용, 근데 이게 실무를 하면서 참여와 소통 창도 있고 이제 계속 교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교감을 하게 돼 있죠. 돕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참여한 것이 우린 촛불 정신으로 참여했고 또 촛불의 의미가 돈으로 표면되는 것이 저희는 싫다. 이 돈에 대해서는 다소 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감수하겠다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가 책임을 돌려줘야 되는 책임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 참여한 개원들의 정신을 내가 훼손하고 있다. 잘못하면.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촛불 정신을 마치 건전하게 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는데 그게 뭐 돈을 받고 알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매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왔는데 너 촛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라든가. 그렇죠. 누가 시켜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죠. 촛불 한번 나와서 TV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네. 본질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또는 뭐, 촛불 이렇게 많이 들면, 이, 조미더만이 안항구 정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 SBS의 단독으로, 예. 플란데스의 개, 다수직 사지 않는다가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예. 저희 게시판도 난리가 났고, 쇼미더머니 그 플란데스계 홈페이지도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네, 난리가 났고, 그 포탈에 그 기사가 올라온 댓글도 난리가 났고요.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은. 자, 차근차근 SBS는 이제 길게 보도할 수 없으니 한 곡지로 짧게 했는데, 이 여파는 적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게 구조가 이사회가 있고 그럼 실행조직이 있고 이런가 보죠? 그렇습니다. 실행조직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으고 뭐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응대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무를 다 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 집행위원 조직이 있고 네. 또 사무국 조직이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도 맡고 있고 집행위원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는 실제 일을 하는 곳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회는 이 조직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의결을 해주는 그런. 네. 실무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다가 뭐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혹은 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나서서 뭔가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사회 이렇게 별개의 의사결정 구조가 또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사회는 제가 듣기로는 뭐 종교인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실행조직과 또 그 이사회라는 이원화된 체계가 있는데 지금 사지 않겠다는 결정은 실행조직은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 분들만 결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게 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사무총장하고 집행위원장이 모르는 사이에 이사회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내가 기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했던 이유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해해 보자면. 네. 사실은 이제 초기부터도, 그런 걱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조가 돈을, 개개인들로부터 차용해서. 예. 그렇죠? 3년 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용해서, 이 주식을 사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구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 우려가 처음에 있었죠. 예. 사실 저도 처음에 그런 거를 계속 좀 하시면은 이분들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거지 이게 진짜 그야말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민단체나 뭐 조직이든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 이야기도 요런 지난 3, 4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반영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회는 이제 아마 안홍구 총장님이 한쪽으로 생각이 편향됐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이 사회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실무하고 떨어져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실제 돈을 낸 분들의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뜻을 이사회든 청장님이든 저든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돈 낸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냈는데 아니야 당신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대신 결정해 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이사회는 그런 그 책임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혹은 이 조직의 구성상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면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나.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의견도 사실은 이사회에서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사회의 구성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전혀